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LM 출력 품질을 개선하면서 배운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고쳐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정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번 수정이 정말로 괜찮은 걸까?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우선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자동화하고 나아가서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준 만들기입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생긴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하면 다른 곳이 나빠지는 거였어요. A를 고치면 B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정이 또 다른 수정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좋아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전 결과와 감으로 비교하다 보니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였어요. 분명히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크게 세 가지 이유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건 다 같은 이유였어요. 바로 무엇이 좋은 결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좋은 결과의 기준부터 정의하려고 했어요. 실패 사례를 다 모아보니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모이더라고요. 첫 번째, 입력에 없는 원인을 추론하는 것. 두 번째, 작은 변화를 큰 추세처럼 해석하는 것. 세 번째, 추측인데 사실처럼 쓰는 것. 네 번째, 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다섯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경우였어요. 이것들을 다 평가 기준으로 바꾸어서 제공했어요. 1번은 근거성, 입력 데이터에 있는 내용만 썼는가. 2번은 해석 적정성으로 바꿨어요. 데이터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불확실성, 사실인지 추측인지 구분했는가. 네 번째는 표현 일관성,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썼는가. 다섯 번째는 가독성이었어요.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사람이 매번 채점해야 되나? 그래서 평가를 자동화해봤습니다. 혹시 요즘에 LLM 에스터지나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LLM 에스터지는 LLM이 다른 LLM의 결과를 채점하는 것이에요. 즉, LLM이 채점관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루프 엔지니어링인데요. 루프 엔지니어링은 AI가 스스로 수행, 검증, 개선을 반복하는 구조예요. 사람이 직접 하던 개선과 채점을 코드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크게 4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먼저 제너레이터가 초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평가 에이전트는 아까 정의했던 5가지 루브릭 기준으로 채점하고 실패 원인을 반환해요. 그리고 프롬프트 옵티마이저는 이 평가 결과와 인간의 피드백을 다음 프롬프트로 반영해요. 이렇게 계속 루프를 돌면서 SQLite 스테이트스토어는 프롬프트와 평가 이력들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이렇게 루프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루프를 멈추느냐 하겠죠? 루프를 멈추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목표 점수를 만족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전과 점수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진 경우. 세 번째는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한 경우. 네 번째는 최대 실행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최대 토큰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예요. 이렇게 루프 엔지니어링으로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아래 보시면 4.3, 4.7, 4.8 이런 식으로 점점 개선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계속 점수가 개선될 것일까요?
계속 개선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직접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실험해 보니까 예상과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점수가 떨어지죠? 점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토큰만 더 쓰고 점수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같은 점수더라도 핵심 오류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점수는 목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계속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정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적인 LLM 서비스 내용인데요.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근데 LLM 서비스와 에이전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먼저 LLM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LLM은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으면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평가 대상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응답이 정확한지, 비용과 응답 시간이 적절한지예요. 그래서 주로 단일 출력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LLM과 다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실행하며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올바른 결론을 도출했는지,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는지는 결과에 대한 평가이고, 필요한 정보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수집했는지, 불필요한 도구를 호출해서 토큰을 낭비하진 않았는지 등 과정까지 평가해요. 따라서 에이전트는 결과만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과정까지 평가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 대상 4가지를 그대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결과 정확도, LLM에서 저지는 이제 판단하는 것, 툴 셀렉션은 도구에 대한 선택, 패스 컨버전스는 불필요한 도구를 호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에이전트를 평가해 볼게요. 에이전트 평가는 크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있을 거고, 이제 목툴이라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가 결과를 위해서 MCP 도구와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들을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MCP 도구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MCP 툴은 모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run eval은 실제로 에이전트를 돌리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는 러너이고요. 에이전트 PY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입니다. 도구를 호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이 에이전트 PY는 당연히 외부 LLM API나 내부 LLM API를 쓰겠죠. 내부 LLM을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밸류에이터 평가는 이제 에이전트가 생성한 결과를 내가 아까 정했던 4가지 평가 지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결과를 보니 우선 이제 4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툴 셀렉션이라는 도구를 잘 선택해서 불러왔는지는 1.00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필요한 도구를 모두 호출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리절트 어큐러시,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테스트 케이스 1은 0.67, 테스트 케이스 4는 0.33으로 1보다 적어요. 즉 분석이 틀린 경우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느낀 거는 뭐였냐면요. 우선 만약에 이 과정 지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과 지표만 봤다면 이게 정보 수집이 부족한 건가, 즉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구는 잘 불러왔는데 분석에서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구를 추가하는 오진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 지표인 정확도와 과정 지표인 툴 셀렉션을 같이 보니까 툴 셀렉션은 1.0이어서 정보는 충분하지만 정확도는 낮아졌으니 분석이 틀렸어. 즉 판단 규칙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이전트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과정까지 기준에 평가를 시켜야 되고요. 같은 정답이라도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일관되게 도달한 에이전트가 더 좋은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LLM 평가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결과가 매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템퍼레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작위성이라는 것인데 이 무작위성을 0까지 낮추어도 그 도구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는 항상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한 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행한 후에 평균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LLM이 판단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즉 이제 규칙이 있고 LLM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LM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 3개 중에서 2개가 맞췄어요. 근데 LLM은 3개 다 맞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채점은 규칙 기반으로 하고 설명이나 품질 평가 같은 것만 LLM을 판단으로 운영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기준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인데요. 평가 프레임워크가 잘못되면은 에이전트의 결과도 당연히 잘못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프레임워크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뒤에 안정화됐을 때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실패 사례를 모아서 패턴을 맞추고 이 패턴을 기준으로 세웠죠. 그리고 루프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LLM이 대신 채점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자동화했어요. 마지막으로 LLM 서비스를 넘어서 에이전트를 평가할 때 이 기준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봐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LLM 평가하면서 배운 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